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이 부동산 대책을 연달아 발표했었죠. 지금 가족들이 모여서 이 추석 밥상, 집값 얘기가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심교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정부가 지난 21일에 9.13 대책에서 빠졌던 추가 공급 대책 발표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3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이번에 1차로 공개하였습니다. 올 연말에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 호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를 모두 발표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셨는데요. 정부가 연휴 직전에 그러니까 이 공급, 세금, 이 대출 규제라는 집값 잡기 3종 세트를 내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정부는 굉장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게 아니냐. 늦었다고요? 그렇죠. 지금 진작 작년이나 그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진단을 좀 특이하게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시장이 왜곡되는 상황에서 지금 내놓은 정책을 했는데 지금 내놓은 정책을 보게 되면은 35,000호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는 단기적으로도 잡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도 잡기 어려운 물량입니다. 다만 정부가 이제 다음번에 계속 밝히겠다고 한 게 30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 이 정도는 이제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그 30만 호라는 게 앞으로 아무리 빨라도 한 7, 8년 정도 지나서 입주하는 물량, 빠르면 한 5년 지나서 분양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크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도심 내에 용적률을 올려서 이렇게 한다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원래 과거에 2000년대를 보게 되면 한 60% 정도는 공공택지에서 물량이 나오고 나머지 40%가 이제 기성시가지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의 계획인허가 시스템을 볼 때 과연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것들이 단기적으로 공급을 줘서 시장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좀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안정의 시그널을 줄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몇 년간은 이런 불안정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오른다 내린다는 판단이 굉장히 힘듭니다. 적어도 폭등세는 진정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폭등세만 진정될 왜 그런가 하면 서울이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 가까이 올랐습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150% 가까이 오르는 건데 그런 폭등세는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올라봐야 강남 집값이 80년대 후반에 한 38% 오른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진정이 되는 거고 그 대신 이제 이 진정이 계속 갈 거냐.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지는 않더라.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매물이 씨가 말랐고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은 이 대책은 상당 기간 후에 나온다.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거시경제 변수가 워낙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거시경제에서 성장률 정체라든가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갈 수는 없고 조정은 한번 받아야 되는데 언제냐. 근데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하방받고 갈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멈췄다 갈 거냐 여기에 대한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거시경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리고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부 거래가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텐데 어떤 지역은 거의 급락에 가까운 숫자도 나올 수 있고 어떤 지역은 급등에 가까운 숫자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상존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서울시에 대해서 택지를 발표했던 게 성동구치소 자리, 옛날 성동구치소 자리, 그리고 개포동 재건마을 자리 이 두 군데잖아요. 이 두 군데는 굉장히 송파구와 강남구에서 어떻게 보면 노른자 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완전 또 옛날 그 위례라든지 판교라든지처럼 로또 분양 얘기가 또 나오면서 주변 집값도 막 올리는 그런 효과 날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 공개된 서울 그 정도의 택지 정도는 그렇게 규모가 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우리가 확보를 한 것이 단점인 것이고요. 그 정도를 가지고 주변 집값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기폭제 효과를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과연 우려일 것이라 좀 생각을 하는데요. 대책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작년 8.2 대책의 대출 규제, 집값 살 때 이번에 나온 세금 규제, 추석 직전에 나왔던 공급 규제. 그러니까
대책 자체로는 뭐 그리 나무랄 데는 없는데 네. 결국 큰 문제는 뭐냐? 전 세계적으로 나온 이 과잉 유동성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집값이 올랐던 게 아니라 뉴욕도 많이 올랐고요. 호주 시즌이 더 많이 올랐고요. 뭐 전 세계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는 실은 엄청나게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풀렸던 돈 때문에 돈의 힘으로 밀어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아쉬웠던 것이 우리가 작년에 대출 규제를 할 때부터 이 과잉 유동성 국내에서만 1,100조 원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뭐 거의 천문학적 액수가 떠다니고 있고 이 돈들을 좀 어디론가 좀 빼는 작업을 좀 해줬었으면 왜냐하면 돈의 힘이 워낙 막강하니까 어떤 규칙도 다 이게 허물어버리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은 흘러 지금 올해 추석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아마 당국에서도 이 과잉 유동성 해결 중에 하나로 어느 정도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금리를 올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금리 인상으로 좀 빼던가. 왜냐하면 지금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들을 보면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이미 금리를 올려서 우리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지금 세계 대도시 많이 올랐던 데들은 확연히 꺾이고 경우 대도시에 따라 10% 이상 그러니까 먼저 사이클이 다운 턴을 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이제 이때부터 다음 달부터 금리를 올린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특히 우리 한국 경제 자체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심 교수님께서 이게 거시 외생 변수라고 했는데 이제 외생 변수 충격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가왔을 때 과연 이렇게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동산이 과연 연착륙을 하는 분위기인가 아니면 시간 조정을 하다가 다시 오른다든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완전히 확연히 급락을 하면서 가계부채 1,500조 원을 같이 끌고 내려가면서 막 은행까지 전이되는 이게 오히려 현상본에서 더 위험한 일본처럼 그렇게 부동산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악몽 같은 시나리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시청자분들도 이 규제 대책 자체로는 뭐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실수요자들은 국내 상황도 좋지만 그러니까 통화 정책 금리를 어떻게 할 건가?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돌아가나? 한국의 경제 성장률 같은 조금은 지금까지 봐온 지표가 아닌 다른 지표를 좀 바라보는 것도 필요한 가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자, 정부가 이 공공택지의 35% 이상을 이 임대주택으로 하겠다는 방안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집값 떨어진다 이런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문화시설이나 뭐 복지시설 이용료는 다 내야 되거든요. 임대주택이나 이런 경우는 지금 공공임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 반발이 엄청 심하고 문의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임대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 막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집값이 떨어질 거라. 해당 이 주민들의 반발 들어보셨는데요. 반발도 반발이지만 이 임대주택이 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신도시급으로 공급한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 가격의 안정 효과가 있겠지만은 1단계로 발표한 거는 1,000세대, 2,000세대짜리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변 시장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책기관이나 이쪽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임대주택이 있으면서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나온 상당수의 연구들은 임대주택이 들어서면은 집값을 떨어뜨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쪽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제 정부에서 앞으로 이제 청년이나 신혼 부부나 이쪽으로 해서 커뮤니티 시설을 이렇게 공급하면은 과거에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낙후된 임대주택은 안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면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이라는 게 공급하면서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하면은 그 주변 지역이 슬럼화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제는 이제 좀 더 복합적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 그 과천이나 성남이나 하남 이쪽 주민들이 조금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만 7,000원, 10,000원을 짓고 가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광역교통도 좀 제대로 하고 지하철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업무시설도 좀 제대로 갖다 놓고 이러면은 괜찮은데 지금 정부 발표를 보면은 어떤 지역에는 뭐 몇 천 호 이렇게만 돼 있어가지고 불만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 주민이라든가 지자체와 협의를 할 때 그쪽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 있는가 그리고 이제 신도시가 이렇게 생겨나면은 구도심이 필연적으로 또 이렇게 악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을 크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도 지원이 간다 그러면은 주민들도 좀 어느 정도 찬성을 하고 그 전체 공간적으로 봐서도 좀 바람직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신도시로 이제 얘기가 됐던 게 이제 하남과 시흥, 광명, 과천 뭐 이런 데인데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뭐 기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복잡하게 돼 있고 앞으로 또 설치하기도 곤란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장 이제 토지 수용부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더 많은 지난한 세월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좀 효과가 당장에 어떤 뭘 이렇게 꺼내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지어봐야 빨라도 입주는 뭐 5년 뒤, 뭐 6년 뒤 아니겠습니까? 실수요자들에게 사인을 주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이만한 사이즈의 뭐 미니 신도시가 이 지역에 한 5개 정도가 생기니까 조금 좀 과열된 열기를 식히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이번에 뭐 언급됐던 하남이라든가 뭐 광명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좀 굉장히 좋은 청사진을 한번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배우수에 대한 문제라든가 교통에 대한 문제라든가 벌써부터 나오는 것이 그 지역도 교통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뭐 지민의 토지 수용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은 실수요자들은 어떻겠어요? 그 공급이 희망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또 뻔하네. 있는 거 사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언급되고 있는 지역만 언급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제부터는 어떻게 여기 지역들을 가꾸겠다라든가 뭐 이런 지역 근처에 대형 병원 몇 개를 유치하겠다라든가 길은 뭐 경전철은 어떻게 빼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제시하면서 달랜다고 하죠.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좀 달래는 조금 세련된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국토부의 숙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초미의 관심사는 서울의 집값이에요. 단순하게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서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뭐 지금 당장은 혼란의 시기고 조정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몇 년을 봤을 때는 뭐 둘 다 상승하지 않겠는가.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살 수 있을 때 빨리 사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조정이라고 제가 표현드렸듯이 특히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을 때 많이 조정받습니다. 강북이 2% 조정받으면 강남은 10% 조정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조정이라는 말씀은 이게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상승하고. 근데 뭐 그건 대도시의 이제 선진국 대도시를 보게 되면 한 100년, 300년 동안 연구한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조정은 하더라도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 경향이 많다. 근데 이제 지방 도시라든가 이런 경우는 뭐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경우들도 나타납니다. 근데 뭐 대도시는 최근에 20세기 들어서는 더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는 도시들이 좀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 도시들은 뭐냐? 오히려 그린벨트를 좀 훼손을 해가면서 공급을 늘린 도시는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도시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도 유지하고 개발에 대한 규제도 하고 그러면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사회적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아서 이제 후손들도 다 행복하게 산다. 인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중산층마저 쫓겨나는 도시들이 많다. 이런 갈등들이 선진국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이고 이런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